2편안 청약 결과 발표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천안에서 가장 핫한 청약이었죠. 성성 2편안 세상이 드디어 3월 5일 일반 분양을 마쳤고 3월 12일이죠. 어제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거 기다린다고 특공 안 넣고 청약 안 넣고 대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받으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5일인데요. 2편안 세상에 2만 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더라고요. 천안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청약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청약에서 누군가는 로얄층이 당첨되어 기쁠 것이고 누군가는 떨어져서 아쉬워할 것이고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 분양가에 헉 해서 청약도 안 넣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2편안보다 더 좋은 데는 없나 하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성 2편안과 바로 옆에 있는 성성 자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어디가 돈이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볼까요? 자, 그럼 가보시죠. 고고! 청약 성적부터 살펴볼게요. 특별 공급에서는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특정 타입의 청약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 분양에서는 예상대로 84A, 105 타입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고 105 타입에만 청약 통장이 무려 7,800개나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 57대 1을 기록했죠. 사람들이 비싸다 하면서도 결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아파트였고 최종적으로 2만 명이 청약을 넣었어요. 역시나 인기 단지답게 청약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청약과는 별개로 제가 오랜만에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서 내부로 들어가 보니 정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5 타입이 뭐에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청약이 몰릴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아예 배제했다는 건 어차피 청약이 잘 될 거 아니까 굳이 돈 쓰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접근 방식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연 돈이 될 것인가? 떨어졌는데 피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약을 넣으신 많은 분들이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비선호층이거나 저층 또는 조망이 애매한 세대 등에 당첨되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프리미엄을 주고 2편안을 매수해야 할지 다른 차선책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2편안과 성성 자이를 비교 분석해봤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지금부터 두 단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 자이랑 비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신축이라도 아이파크는 아예 입지가 다르니까 제외를 했어요. 자이나 2편안의 경우는 호수공원의 북측에 있는 단지이고 아이파크는 호수공원보다는 기존 상권에 인접한 입지를 가진 곳이라는 점에서 이 두 단지랑 좀 달라 2편안하고 자이만 비교를 했어요. 또한 2편안의 105, 113, 125 등과 같은 대형 평형은 대체 불가 상품이니까 이것도 좀 제외를 할게요. 천안의 신축이고 큰 평수를 찾는 분들은 애초에 2편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성 자이와 2편안 두 단지 모두 동일하게 있는 기본 84 타입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실사용 면적을 보면 자이는 35.3평 정도, 2편안은 34.3평 정도로 한 평 정도가 차이나요. 그리고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는 성성 자이가 평당 1,652만원, 2편안은 1,664만원으로 2편안이 아주 근소하게 비쌉니다. 이 정도 차이는 솔직히 크다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평균 평당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자체로만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특히 층별 가격 차이를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성성 자이는 전체적으로 층별 분양가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층과 31층 이상을 비교하면 약 3,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2편안 세상은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2층과 31층 이상을 비교해보면 무려 8,400만원 차이가 나요. 일단 분양가만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2층에서 20층 미만이라면 2편안 세상이 가성비가 좋고 추천할 만하고요. 20층 이상이라면 자이가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분양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의 시장 흐름을 생각해 봤어요. 입주 후 1, 2년이 지나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과연 이 분양가를 기억할까요? 그때는 단순히 2편안 세상 얼마, 성성자의 시세 얼마로 불리게 될 겁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분양가보다는 실거래 시세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렇다면 이 편안에서 저층보다 고층을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도 조망 프리미엄은 있겠지만 그 차이가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망이 좋은 고층은 여전히 인기가 높을 겁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매물보다 더 빨리 팔릴 가능성은 있어요. 다음은 두 단지 간 옵션 가격 차이예요.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이 편안의 경우는 옵션 가격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에요. 다른 단지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선택 옵션으로 빠진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옵션 가격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를 더 올리고 싶었지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옵션으로 약간 전환한 것으로 보여요. 즉 기본 제공 품목이 적고 개별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는 뜻이죠.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옵션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도 선택 옵션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반면 자이는 기본 옵션이 좀 제공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옵션을 선택한다 해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옵션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옵션을 추가할수록 초기 비용이 올라가고 선택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깊이 비교해 볼게요. 다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두 단지 모두 장점이 뚜렷해요. 기본적으로 성성 호수공원 북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녁 산책, 조깅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이의 가장 큰 강점은 단지 바로 앞에 업성 2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점이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흔히 말하는 초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자이는 단지 내에서도 비교적으로 균형 잡힌 조망 환경을 제공해요. 호수 조망이 없더라도 단지 배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 편안의 경우는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대형 평형 위주로 분양이 나와서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단지 내에서 평형 차이가 크면 주차 공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웃 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은근히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주차 사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형과 똑같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죠. 반면 자이는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 간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 편한 세상은 임대아파트가 265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공급하는 거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이 편한 세상의 경우는 임대 단지를 한 단지로 모아서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 세대와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임대인지 누가 분양 세대인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겠죠. 이 편한 세상의 장점이 호수 조망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세대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성성 자이는 1104세대이고 이 편한 세상은 1763세대로 더 큰 대단지라서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이 편한 세상이 우세해요. 왜 대단지가 우세하냐고요? 이건 커뮤니티 시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이에서는 교보문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 편한 세상에서는 대림의 라운지 카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보면 커뮤니티 시설 자체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 편한 세상은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 생활지원센터 2층에도 별도의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호수와 바로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 패밀리 시네마, 스포츠 코트, 오피스 및 스터디 공간 같은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확실히 커뮤니티 부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왜 세대수가 많은 게 장점인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주차 공간도 이 편한 세상이 더 넉넉합니다. 자이는 세대당 1.3대, 이 편한 세상은 1.5대로 주차 공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주차 문제 또한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고 성성 자이가 세대수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입주 후 생활의 편리함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데요. 특히 고층 아파트일수록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이는 각 라인별로 한 대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거주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 편안의 경우 일부 라인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대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인데도 일부 라인에서 라인당 한 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망이나 단지 환경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꼭 고려하셔야 해요. 특히 고층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의 배치와 운영 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두 단지별 특장점을 다시 정리해보면 청약 성적은 이 편한 세상이 월등히 좋았고 조망 관점에서는 이 편한 세상은 호수뷰라는 천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편안이 유리해요. 세대수의 경우는 이 편한 세상이 자이보다 1.6배 정도 많아 이로 인한 이점이 있는데 특히 세대수에서 오는 커뮤니티 시설의 차이는 이 편한 세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분양가는 두 단지 모두 큰 차이는 없는데 성성 자이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대형 평형이 섞여 있는 건 이 부분은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반면 초등학교의 인접성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자이가 유리하고 유상 옵션과 기본 제공 품목에서도 자이가 더 우세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환경은 이 편안에 일부 단지에 비해 자이가 더 나은 편이네요. 지금까지 입지, 분양가, 옵션 등을 비교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고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부분이겠죠. 이번 이 편한 세상의 청약률을 보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실거주 목적의 청약자도 있었겠지만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계약이 진행되면 조망이 좋은 세대는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반면 단점이 있는 세대는 계약 속도가 다소 느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완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편한 세상은 성성동의 대장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장이 오르면 주변 단지들도 상승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상승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2018년 천안 시티자이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분양 당시에는 상권도 부족해 입지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마이너스 P가 크게 형성되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인근의 단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시티자이 역시 반등하며 시세가 올라갔잖아요. 이후 시티자이를 사신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편안을 원했지만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플랜 B를 찾을 겁니다. 현재 성성동에는 추가적으로 분양할 단지들이 있지만 성성자이나 이 편한 세상 같은 입지를 가진 단지는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평당 1,7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가능성 거의 없고요. 이제 1,700만 원대가 천안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주택은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 자금으로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가 어디인지 찾는 겁니다. 단순히 어느 아파트가 더 좋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해요. 서울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강남 오르고 용산 뜨고 마포가 가치가 높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내가 투자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바로 대체제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편한 세상, 천안에서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가 맞습니다. 조망 프리미엄도 강하고 입지적으로도 성성동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맞아요. 하지만 84만 해도 계약금이 6천만 원, 105 타입의 경우는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실거주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그게 투자 비용이라면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해요. 물론 계약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질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기 차익을 노리려면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성성자이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최근 성성자이는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잔금 시기까지 추가 부담 없이 보유 가능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성동에서 이 편한 세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큽니다. 물론 이 편한 세상만큼의 조망 프리미엄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장이 오르면 주변 단지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 아무리 좋아도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의미가 없듯이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보니까 재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바유.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매물 이거 실화야? 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매물입니다.
건물까지 있는데 공시지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40만원 나와 매수하면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싸다면 다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투자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해요. 해당 매물 앞으로 성황 불당 연결도로 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교통망 중 하나로 천안시와 LH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선 도로 앞에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도로 확장되면 유동인구 증가하고 상권 활성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대지 65평, 건축물 31평으로 공시지가 수준인 2억 4천입니다. 매물의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4차선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자의 시각이에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